그 만이사는 아까 발표한 대로 지금 그 만이산의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단군이 그 하늘에 조상에게 환인 조상의 제를 지낸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만이산 참성당 개천절 행사에 참여를 했죠. 그 소식이 이제 세계 뉴스에 지금 나가 있죠. 외국인을 처음으로 모시고 가서 참성당에 제를 지냈죠. 의미가 있는. 거기가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지구의 배꼽이다. 옴팔로스다.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기도 하고 지구의 배꼽이다. 이게 이제 책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두 가지가 보였어요. 한 가지는 유명한 만리장성이 보였다고 그러죠. 가느다란 선이 보였다고. 한 가지는 지구에서 아지랑이 같은 그 기운이 솟구치는 걸 봤는데 시상에 내려가지고 거기 어딘가 확인을 해봤더니 만이산이더라. 그 이야기를 한국의 어느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지구에서 솟아나더라. 그 이야기죠. 그게 책에 쓰여져 있어요. 내가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평범한 곳이 아니고 특별한 곳임을 알 수가 있고, 세계 성스러운 곳, Sacred Place를 4개국만 빼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사람이 미국 사람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행사 때 왔지만은 그 사람을 한 7, 8년 전에 데리고 갔어요. 이번에도 데리고 왔지만 7, 8년 전에 이 사람이 전 세계 성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인데 전 세계 세이크릿 플레이스만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촬영을 해서 책을 쓰고 기사를 냈고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7, 8년 전에 그 전에 한번 왔는데 한 15년 전에 한국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한국을 와가지고 제주도부터 우리나라를 조사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5군데를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7, 8년 전에 한국에 왔길래 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 참성단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성단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특별한 곳이다. 전 세계의 성지를 다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성지라고 하는 곳, 각 나라마다 성지가 있죠. 신성한 곳.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은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곳이더라 라고 책에 써놓고 확실을 하고 이번에 행사 때도 와서 발표를 했죠. 그런 성스러운 곳,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곳, 라틴어로는 지니어스 로카이라고 해요. 지니어스 로카이. 이 지니어스 로카이가 이게 이제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혈자리예요. 에너지가 모인 곳. 여기에 동서양의 모든 성스러운 종교 건물, 국가 건물은 여기다 진 거라. 그게 그리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지니어스 로카이라는 책을. 이 사람은 풍수지리를 모르고 서양의 오래된 성당, 교회, 궁궐들을 조사하니까 이게 특별한 곳이더라. 그곳이 이제 라틴어로 지니어스 로카이다. 동양말로는 혈자리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기운이 뭉친 곳이죠. 이런 그 성스러운 곳 또는 혈자리 이런 것을 찾아서 그 신성한 건물을 짓는 것 이런 것은 동서양이 공이 똑같이 행해졌던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편적 문화, 유니버셜 컬처라고 그래요. 유니버셜 컬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양 문화, 이스턴 컬처, 아시안, 옥시덴탈, 오리엔탈 컬처인데 그걸 다 떠나서 원래는 유니버셜 컬처였어요. 보편적인 문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들이 고등 종교가 등장하면서 옥시덴탈, 오리엔탈 이렇게 나눠지죠. 예, 이 릴리전이 하이 릴리전, 고등 종교가 원래는 동서양이 하나였어요. 거기에 하이 릴리전이 등장한 지는 3000년이에요. 유대교가 3000년, 불교가 2500년, 기독교가 2000년, 이슬람교가 1300년. 그렇죠? 이 하이 릴리전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니버셜 컬처의 시대였고, 이게 이제 프리미티브 페이스, 원시 신앙, 페이스, 페이스, 신앙. 이건 신앙이고 이건 종교죠. 이 종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서양, 동서양이 신앙이라는 걸 페이스, 믿음, 신앙을 믿어왔죠. 원시 신앙. 원시 신앙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원시 신앙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죠. 애니미즘, 모든 만물의 스피릿,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 하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샤만, 무당이 지상과 신의 영역에 전달하는 샤만, 무당. 토테미즘,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 해서 뭐 장승을 세운다든지 속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문화. 이런 것은 뭐 샤머니즘이 시베리아 거다, 뭐 어디 뭐 그 저기 뭐야 어디 거다 그게 아니고 전 보편적인 문화. 모든 인류가 믿어왔고 행해왔던 유니버셜 컬처. 그렇게 살아오다가 3000년 전에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가 등장을 해서 그 토착 신앙, 유니버셜 컬처, 이게 좀 비과학적이다. 체계가 없다. 교주가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교가 등장을 하고 이어서 불교가 등장을 하고 기독교가 등장을 해서 소위 종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이 릴리전, 교주가 있고 성경이나 불경이 있고 목사나 신부 같은 체계가 있고 이게 이제 종교라고, 종교. 그래서 페이스가 신앙이 구구식이다, 미신이다, 비과학이다. 그래서 만물의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신앙을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성인들이 등장을 해서 유대교, 불교, 기독교, 도교 뭐 이런 종교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종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이야기가 이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 성스러운 곳에 단을 쌓고 제를 지내는 풍습은 동서양에 똑같이 있었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2500년 전에 쌓인 거죠. 절벽 위에 신의 제사를 지낸 곳이죠. 올림푸스 동산에 제를 지낸, 태산에 봉선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태산이 1500m예요. 중국에 오악이 있죠. 화산, 숭산, 오악이 있는데 제일 낮은 산이에요. 오악 중에서. 그 태산에 86명의 황제가 하늘에 제를 지낸 곳이라. 높다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가장 충만된 곳이시기 때문에 황제가 어렵게 올라가서 제를 지낸 것이죠.
이 참성단은 단군이 죄를 지냈다. 그게 사실이냐 그랬잖아. 최소한도 고려시대 때 죄를 지냈다는 것은 참성단 옆에 암벽에 참성단을 중수했다는 중수 기록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다 삼국시대 때도 죄를 지냈다. 그 이전에 죄를 지냈다. 성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번 가봐야 돼. 가봐야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은 그 재단 그 바위산 위에 아까 성단, 성같이 쌓고 돌을 쌓고 거기다 단을 만들었거든. 단이 알타죠. 알타. 이런 행위가 조경의 효시예요. 죄를 지내 알타. 재단을 쌓는 것. 조경이라는 이 분야는 자연의 인공을 가한 게 조경이라고. 이게 최초의 인공을 가한 게 이런 재단을 쌓는 것. 어느 나라나 국태 민안을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천재를 지내는 것이라고 알타. 근데 거기 참성단에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샘이 있어요. 샘. 바위산 정상에 샘이 있다고. 아까 학생 사진에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은 뚜껑을 닫아놨어요. 지금 샘물이 끊겼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샘물이 솟았다고. 지금 그 샘물을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지금 끌어올리려고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쓰니까 묵혀버린 거라고. 신기하죠. 바위산 정상에 샘이 있다고. 그 샘물을 떠서 죄를 지낸 거죠.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보도록 하고, 최지영 양이 선정능을 발표를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시간은 정원 문화를 연구한 곳이에요. 이야기한 곳이에요. 조경을. 그럼 자꾸 구조물만 가지고 설명을 해. 선정능의 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석조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능 주변에는 이제 소나무만 심는다. 소나무를. 그게 이제 중국의 원래 그 규정이긴 한데 우리도 그걸 지켰어요. 소나무가 뭐예요? 나무로. 송이죠? 나무 목변에 공자를 썼죠? 공문 벼슬이라고, 벼슬. 나무에 벼슬을 준 거라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를 백목지장이다. 100가지 나무 중에서 가장 으뜸 나무다. 으뜸, 백목지장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소나무를 백목지, 가장 신성한 나무다. 백목지장이다. 그래서 황제능주변에는 소나무만 심어라. 제후능주변에는 측백나무를 심고 그 밑에 모감주나무, 사시나무를 심어라 하는 게 이제 중국의 기록에 나오는데, 우리 왕릉 주변도 소나무만 심었다고 해요. 근데 소나무는 불이 잘 타요. 송진이 있어가지고 화재 산불이 나면 맨 먼저 타버린 게 소나무라고. 소나무 그 껍질 그 송진도 송진이 있어가지고 불이 잘 탄다고. 그래서 왕릉에 불이 나버리면 난리 나죠. 요 왕릉을 지키는 사람이 능참봉이라고 있어요. 능참봉. 참봉이 오늘날 약 5급 사무관 벼슬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왕릉만 관리하는 능참봉이라는 게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억압하면서 절을 왕릉 주변에 지어놓고 그 왕릉에 기도를 해라 한 게 원찰이라고 그래요. 원찰. 그게 선정릉에 기도를 하도록 지어진 게 봉은사라고. 봉은사. 응? 봉은사 옆에 있잖아. 선정릉 옆에. 그렇게 이제 불교를 법불 숭유 정책을 썼죠. 조선시대 때. 그래 중들은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사역이나 시키고 그렇게 기도나 해라고 그러고 성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억압을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선정 거기 주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을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있죠. 42개의 왕릉이 조선 왕릉이 있어요. 근데 두 능이 북한에 있다고 남한에 40개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유산이라고 도심지에.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왕이 태어나자마자 그 왕자를 위해서 어차피 태어나면 죽을 거니까 그 사람의 능을 쓰기 위한 준비단이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가 능을 쓸 것인지. 그래서 명당 자리를 잡아가지고 왕능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42개 능은 전부 풍수지리를 몰라도 가보면은 좋은 자리고 명당 자리예요. 그 다음에 최희양 연산군요. 연산군이 이제 군으로 왕이 아니고 군이었다고. 연산군. 그러니까 묘다. 능이 아니고. 거기에 은행나무가 650년에 은행나무가 있죠. 그걸 잘라려고 그랬어요. 한때.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서 나도 참여를 했지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은행나무를 살려놓은 거라고. 연산군 묘 앞에 은행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다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동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또 사연이 있고. 최희준 군이 소세원은 별서정원이에요. 그냥 뭐 자꾸 우리나라 3대 정원이라고 과대 포장을 하는데 별서정원 중에 하나예요. 별서는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별서. 서자가 조금 어려운 서자죠. 잘 안 쓰는. 별서. 여기 밑에 토자가 들어가네. 별서. 야 밑에 별서는 빌라고는 틀려요. 빌라라고 영어가 없으니까 빌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별서는 사대부. 그렇죠. 사대부. 사하고 대부를 합친 게 사대부라고요. 선비사자. 사는 숙이라고 그랬죠. 대부는 치인. 숙이 자신을 잘 닦아서 닦는 사람, 닦은 사람을 선비사자를 써. 선비는 수양을 많이 해서 자기를 많이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사자예요. 대부는 이제 수기를 한 다음에 자신을 잘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다스린다고. 치인. 이게 대부야. 그래서 사대부라는 사람은 공부만 잘해서가 아니고 정신 수양까지 포함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닦은 다음에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사대부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기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그래가지고 남을 다스리니까 다스려져요? 웃기지? 네? 무시가죠?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들 무시한 놈들 많죠? 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뭐 으쌰으쌰해서 뭐 대표하다가 대통령 되니까 총 맞아 죽고 뭐 쫓겨나고 그러죠. 이게 상당히 이제 유교적인 관념이긴 한데 순서가 맞잖아요. 남을 다스리려면 내 자신부터 수양을 해야지. 수양도 안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대부는 요즘 이야기하는 4급, 5급, 뭐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속세에 머무르지 않고 재야에 묻혀서 은거를 하는 사람, 은거를 하면서 지은 집이 별서라고. 별서. 그걸 처음에 누가 했느냐? 최치원이 했어요. 최치원이. 고은 최치원이. 최치원이 동일신라 시대 때 인물이죠. 당나라에 12살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6년 만에 당나라 고시시험에 합격을 하죠. 빈공과라는 고시시험에. 그래서 18살에 고시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만큼 똑똑했어요. 천재였어요. 그래서 최치원이 18살부터 28살까지 중국에서 벼슬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때 벼슬을 하면서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문장력이. 응? 한국 신라 사람이 중국 건너가가지고 하문으로 썼을 거 아니야. 중국말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변이라는 중국 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사람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10년 머무르면서 최치원이 썼던 책이 필원접기냐 필원 뭐 있죠. 그거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그 문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지금 시진핑이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시진핑이 여러 차례 최치원의 글을 시를 인용을 했다고. 물론 이제 한국에 와서 제수처로 나도 니기 나라 사람을 니기 문화를 이해하고 니기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나도 안다라는 제스처도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다고.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국 양주에 가면은 최치원 기념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져 있어요. 그래서 10월 15일마다 경주 철씨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날이 중국의 최치원의 날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치원이. 경주 최씨 시조죠. 200만 명이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주 최씨들이. 최치원이 이제 29살에, 28살에 중국에서 그렇게 벼슬을 하다가 모국이 그립고 모국에 가서 봉사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통일신라에 돌아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풍습이 뭐 장관이니 뭐 이런 걸 총리를 하려면은 성골 출신이야 된다. 성골. 근데 최치원은 성골 출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안 줘. 능력이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주는 게 이제 군수, 현감, 군수, 부안 현감, 뭐 정읍 현감 이런 걸 했다고. 그 양이 차겠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사직하고 이제 그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별서를 짓고 야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10개 시군의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최근에 지자체에서 뭐 테마파크 만들고 뭐 하면서 10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최치원 기념회가 만들어졌다고.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역사 기록에 별서를 처음 진 사람이 최치원이에요. 거기 최치원 별서 주변에 송죽을 심었다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한국 유사에도. 내가 이야기하면 뻥 같죠? 정사에 나온 이야기들이야. 내가 왜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다 찾아봐요. 삼국사기, 최치원. 그래서 별서 정원은 별서 주변에 꾸며진 정원이 별서 정원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소세원, 타산초당, 뭐 이런 몇 개의 별서 정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별서 정원은 사대부가 응거를 하면서 친구들과 제자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소화관 별서를 짓고 그 주변에 정원을 꾸민 게 별서 정원이에요. 그건 외국에는 없는 독특한 한국 정원 양식이라고 그래. 사대부니까 먹는 건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별서정을 꾸민 요소들은 상징성 있는 식물, 물, 돌 뭐 이런 거. 그래서 수양에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로 정을 꾸민 거라고. 그 다음에 차유진장의 센트럴파크는 센트럴파크이 세계 최초의 도시공원이다. 가 아니고 영국의 버팍을 1843년에 팍스톤이라는 차트워스 정원사가 1843년에 최초로 설계를 해서 1847년에
개장이 된 곳이 버크네드 파크이고 이게 세계 최초의 퍼블릭 파크 도시공원이에요. 두 곳의 장점은 공통점은 버크네드 파크나 센트럴 파크나 버려진 땅, 쓸모없이 버려진 도심지에 있는 땅을 정원수를 도입해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 고급 주택가를 만든 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두 가지 공통점은 버려진 땅, 도심지에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은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뭐 해야죠. 버려진 땅에 가드닝이라는 기술을 도입, 조원이라는 정원이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아름답게 호수도 파고 뭐 산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만들고 아이스링크도 파고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공원이라고, 퍼블릭 파크. 1843년에 버크네드 파크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출입이 안 되는 로얄 파크밖에 없었어요. 로얄 파크. 일반인들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산업화가 일어나서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몰렸는데 상하수도도 제대로 안 되고 유생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병에 걸려서 다 죽고 공장에서 매연가스 공해 마시면서, 그래서 이 공장주들이 근로자들이 몸이 쇠약해지니까 노동 생산성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도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요일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한 게 버크네드 공원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산업혁명 도시 버크네드에 그걸 만든 거라고. 네? 이번에 영국 갔을 때 그 일부러 가봤어요. 버크네드 파크를. 잘 만들었어요. 그걸 1847년에 버크네드 시에서 버크네드 파크를 만들었는데 그 버려진 땅을 박스톤이라는 정원사를 데려다가 설계를 시켜서 만들었는데 버려진 땅이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놓고 하니까 일요일마다 바글바글.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상가, 주변에 상가가 생기고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 공사비를 2, 3년 만에 다 뺐어. 건설공. 그렇게 해놓은 곳을 미국의 농부 옴스테드가 영국의 선진지 농사 견학을 갔다가 거기를 들려요. 그걸 본다고 옴스테드가, 농부가. 미국에 없는 제도예요. 미국에는 로얄 파크도 없죠. 네? 잡동산이 이민간에 세운 나라. 옴스테드가 야, 영국에 와보니까 과연 배울 게 많구나. 미국에 없는 좋은 제도가 버크네드라는 퍼블릭 파크가 있구나. 보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때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경험을 쓴 책이 Works and Talks of American Farmer. 미국 농부가 돌아다니면서 토크, 만난 사람을 이야기한 걸 여행기를 써놓은 책을 썼다고. 그 책의 1장이 버크네드에 관해서 썼어요. 응?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미국에 없는 이런 그 도시공원이라는 제도가 영국에 있더라. 미국에 도입을 하자라고 돌아와서 뉴욕, 보스턴에 막 신문에 기고를 해요. 뉴욕에도 이렇게 인구가 몰려들어가지고 아주 오염이 될 거고 보나마나 고층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 도심지 안에 공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뉴욕시에서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평 바위산이 바위산. 쓸모없이 버려진 바위산이었다고. 그 웅덩이도 있고. 이걸 현상 공모를 1858년에 해요. 그러니까 1843년에 센트럴 버크네드 공원이 설계가 됐는데 센트럴 파크는 1858년에 15년 뒤에 뉴욕에서 현상 공모를 해요. 국제 공모를. 그래서 41점의 응모작이 있었어요. 그 중에 1등으로 당선된 게 옴스테드 아니었어요. 응? 옴스테드 안. 옴스테드가 버크네드 파크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옴스테드 안이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아까 발표를 했지만 자기 그냥 옴스테드 혼자 한 게 아니라 옴스테드는 아이디어, 그것이 안에
자연을 다시 끌어들이자는 철학. 도면을 그린 사람은 칼버트 복스, 영국 출신 건축가. 도면은 이 사람이 그렸어요. 아이비안 옴스테드가 내고. 그런데 센트럴 파크면 옴스테드지 칼버트 복스를 안 사람은 전문가 외에는 몰라요. 안 알려졌어요. 옴스테드가 400개의 조경을 설계해가지고 미국을 디자인한 사람. 네? 미국을 디자인한 사람이야. 옴스테드는 조경계의 아버지고,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옴스테드는 다 알아요. 그렇게 공원이 크기 때문에 조경가지만은 미국을 디자인한 사람. 영화가 지금 며칠 전, 한 달 전에 건축 영화제에서 옴스테드 걸 상영을 했어요. 그 일대기를. 그리고 옴스테드에 관한 전기가 5권이 나왔어요. 우표가 발행이 됐어요. 조경가지만은 국가 발전에 정치인보다 훨씬 기여를 많이 하니까. 옴스테드는 링컨 대통령 때 사람이에요. 링컨이 부통령 해달라고 그랬어요. 싫다고 조경가로 평생을 살았어요. 흑인 노예 해방운동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옴스테드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철학을 농부가 가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옴스테드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리고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의붓음에 쫓겨가지고 막 시골에 돌아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경험을 다양하게 했어요. 옴스테드가 고생을 하면서. 네? 학교도 안 나왔어요. 고생을 하면서 광부도 하고, 뭐 노예 운동도 하고, 광산 지배인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여러분들이 고려대학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고려대학 들어와서 재수도 안 하고 편입도 안 하고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순탄하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그러면 그 브레이크 걸린 그 장애물을 여러분들은 뛰어넘을 능력이 없어. 딱 부딪히면 좌절이야. 그러나 재수한 학생들은 좀 고생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편입한 학생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 있다고. 여러분들은 순탄하게, 평생을 순탄하게 크면 100번 좋죠. 그러나 신은 공평해. 승승장구를 안 시킨다고, 시련을 준다고. 시련을 줄 때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 경험이. 여러분들 친구 깡패들이 잘 살죠? 경험을 많이 쌓으니까 감방도 가보고 뭐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위기에 닥치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사회 적응력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껄렁껄렁 그런 놈들이 잘 살아다. 해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간접으로 많이 해보라고. 경험을 많이 쌓아. 살인만 하지 말고 다 해봐. 이것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는 단순진하게 이렇게 사가지고는 어느 날 시련이 겹치면 좌절하고 끝나는 거야. 자살하고. 네? 그러니까 옴스테드는 그 어려운 3살 먹었을 때 어머니를 잃고 고생을 하면서 구박을 받고 살면서 이렇게 견뎌가면서, 특히 옴스테드가 훌륭한 건 책을 많이 읽었어. 독서를 엄청나게 했어. 그래서 농부로 농장을 자기 아버지가 너 농사지라고 농장을 사주고 하는데, 그 농장에다 사설 도서관을 운영을 했다고.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농부지만은 평평하게 땅 파고 이런 일반 농부가 아니고 선진 농업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글도 잘 썼어요. 신문에 잡지에 계속 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옴스테드가 버크네들 보고 뉴욕에도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막 굳이 뉴욕시 국회의원 여놈들이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현상 공부를 한 거라고, 1858년에. 그런데 거기에 옴스테드하고 칼버트 복스하고 공동 출품을 했는데 1등으로 당선이 된 거야. 그게 그린 소드라고. 그린 소드는 풀밭이라고. 가꾸어지지 않는 야생 풀밭. 도시의 콘크리트 빌딩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당시 이런 것이 지어지는데, 이 도시의 빌딩은 인간의 고향이 아니죠. 인간의 고향은 자연이죠.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데
콘크리트 숲에 사니까 자연을 잃어버리고 집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게 현대인이라고,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향을 찾아주자, 즉 자연을 다시 리메리지 시키자 해서 그린 소드라는 안으로 설계를 한 거라고. 100만 평 안에는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건물이 1%도 안 돼. 전부 녹지야. 미국의 농촌 풍경을 재현해놓은 거라고. 거기에 뉴요커들이 와서 뛰어놀아라, 운동해라. 지금도 조깅을 하고 뭐 엄청나게 뉴욕 경제의 한 20, 30%를 차지해요. 경제 그 창출에 뉴욕. 공연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뭐 별걸 다 해. 센트럴파크이 그런 곳이고, 허준영이 예원, 아까 구곡교를 맨 이야기라. 구. 동양에서는 구자는 최고의 숫자예요. 구자면 9다면 0이죠. 네? 9 최고의 숫자예요. 구곡교는 이제 9번, 7절교도 있고 5절교도 있고 3절교도 있고 9절교도 있는데 9번 꺾인 날이. 그러니까 이제 왜 구자를 썼느냐. 무의구곡, 주의가 은거를 했더니 무의구곡 9개의 골짜기가 무의구곡, 무의정사. 네? 우리나라 화양동에 화양구곡, 뭐 도산구곡 다 주의를 흠모해가지고 다른 거거든. 구곡 최고의 골짜기란 말이야. 9이 최고의 숫자니까. 응? 그래서 구곡교를 만든 거고. 아까 이제 태호석 이야기를 최인석이 했던가. 태호석은 괴석이 그냥 아니고 태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 태호라는 호수에서 난 게 태호석이라고. 거기에 바위가 석회암질 바위야.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바람에 출렁거리고 하면서 풍랑이 일고 해서 풍랑에 의해서 괴상한 돌이 구멍이 뚫리고 생긴 돌, 그게 이제 괴석이죠. 그래서 태호에서 났기 때문에 태호석이야. 그런 괴석이 태호에서만 난 게 아니야. 그런 괴석이 나는 지방이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어. 중국에서는 태호에서 난 게 제일 좋은 괴석이라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자랑하는 게 평생 꿈이에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한 달을 재밌게 살려면 돼지를 한 마리 잡아라. 1년을 재밌게 살려면은 예쁜 첩을 둬라.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아름다운 정원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 정원을 만드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게 가장 멋있는 괴석, 태호석을 정원에 뜩 놓는 거예요. 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돌을 정원에 놓는 것은 원래 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장식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 태호석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백낙천이에요. 백낙천이 이제 벼슬을 하고 귀향을 하죠. 낙향을 하죠. 고향에 늙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타고 왔던 말을 팔아가지고 학을 한 마리 사고, 거기는 천축석이라고 써졌지만 태호석 하나 구입을 해요. 그래서 정원을 꾸민다고, 백낙천이. 이게 중국 정원의 시초라고 해요. 백낙천이 중국 정원의 개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원을 꾸미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이 뭐예요? 십장생 중에 오래 사는 동물 아니에요. 태호석이 뭐예요? 돌이니까 안 변하죠.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정원을 꾸며놓고 소박하게. 그런 그 뜻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을 알아야 된다고. 배경을, 문화의 그 뿌리 뜻을 알아야죠. 그 최인석이가 최인식이 되기 이야기했지. 동궁, 월지. 여러분 옛날에 완합지라고 그러는 지금 월지로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왜 월지로 바뀌었느냐, 왜 안합지가 틀렸느냐, 월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월지 악전이라는
월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월지 약전이라는. 그래서 안압지는 이제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그러니까 1500년 정도를 월지가 동궁의 그 이궁이었거든. 그 반월성에. 1500년간을 월지를 방치를 해놨다고. 연못을. 그러니까 못이 있으니까 이제 물새가 날라오고 기러기가 날라오고 그래서 거기가 기러기 오리가 사는 곳이다 해서 안압지라고 했던 것이라고. 물새가 그런 새들이 날라오니까. 그런데 이 안압지의 원래 이름은 월지다. 왜? 신라 시대 때 궁궐 부서에 월지 악전이라는 관리 부서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월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에요. 월지가. 거기는 신선사상이 표현이 돼 있고 무의시 저기 12봉 무산 12봉 중국의 신선이 산다고는 무산 12봉을 또 12봉을 만들었단 말이야. 중국의 신선이 산다고는 전에. 예, 이제 그 월지의 테마는 신선세계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물 주입한 부분이나 나가는 부분이나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었어. 세계에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원을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월지 이제 못이 중심이 된 정원인데 뱃놀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뱃놀이를 못을 파고 거기가 이궁이라고. 그러니까 반월성에서 정궁에 가다가 머리를 식기 위해서 쉬는 궁이라고. 이궁이라고. 여기서 이제 왕이 뱃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못에 연을 심어 놓으면 어때요? 뱃놀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리죠. 그러니까 연을 박스에 심어 가지고 군데군데 놨어요. 이제 물론 물을 멀리서 끌어다가 주입을 하니까 물을 내껴야 되니까 방수 처리를 했죠. 바닥을 방수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연을 심으면은 연은 뿌리로 번식이 되니까 금방 연밭이 돼버려요. 꽉. 연이 차버려요. 그러면 뱃놀이 하기도 힘들고 연이 이파리가 수면을 덮으면 어때요? 그림자가 지니까 수온이 낮아져요. 그럼 물고기도 못 커요. 햇볕이 쬐야지.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연을 심기 위한 나무 박스를 짜가지고 군데군데 심었다고. 그게 유물이 발견. 1973년에 이걸 보건공사를 했어요. 그때 유물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과학적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과학적인 정원이 없어요. 논가운데 만들었거든. 평지에다가. 그런데 천지조산 땅을 파가지고 산을 무산 12봉을 주변에다만 변화를 주고 물은 멀리서 끌어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맑은 물이 들어가고 수위 조절은 나가는 구멍이 우리나라 못에는 물을 들어가는 것은 기운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게 만들어요. 폭포를 만들든지 용머리에서 들어가든지. 그래서 나가는 건 기운이 빠진다고 안 보이게 출수구는 만들어요. 출수구에 돌에다가 구멍을 3개를 팠어요. 그래가지고 수위 조절을, 그 마개를 가지고 물 수위 조절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문화유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경한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사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것, 중국 것만 찾고 책을 보는데, 우리께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과목을 개설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대학 다니면서 고려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출세길에 들어섰는데, 출세를 해서 뭘 할 것인지 또 생각을 해보고,
돈을 벌 것인지 명예를 얻을 것인지 두 가지 하나 해라고 그러죠. 두 가지 다 하려고 안 된다 이거야. 명예를 얻든지 돈을 벌든지 두 가지 하나 해라. 두 가지 다 하려다가 다 놓치죠. 돈을 벌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못 살고 내가 어려워서 돈을 벌겠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벌어야 된다고. 벌어서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벌으라고. 돈을 벌어서 뭐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벌으라고.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벌어요. 죽으라고 돈만 벌어요. 오늘 죽어놨고 돈 벌어놓으니까 남는 게 뭐예요? 병만 남는 거예요. 골병만 남는 거예요. 허무해. 허무해. 돈 벌어놓고 내 친구들도 많아. 돈 몇천억 뭐 몇백억 가진 애들 죽으라고 뭐 열심히 일을 하더니 50대고 60대니까 돈은 많은데 이제 처진 게 병만 처진 거야. 이거 몰라 벌어. 적당히 벌어야지. 명예, 뭐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자리가 높으니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최소한도 한국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돼서 한번 다스려 보겠다.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멋있으니까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아까 수기도 못하고 하다가 감방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려대학에 들어온 거죠. 어렵게 입시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출세해서 뭘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30년 동안은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초창기 30세까지 나머지 30년간은 이제 공부했던 걸 풀어먹는 기간이에요. 돈벌이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이제 자기 생활을 사는 거예요. 퇴직해가지고 30년간을. 이게 30년 긴 짧은 세월이 아니죠. 퇴직하고 나서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30년을 위해서 60년을 산 셈이에요. 이 30년 동안 뭘 할 것인가. 이제 60세까지는 뭐 집도 직장 주변에 얻어야 되고 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살죠. 도시에서 뭐 아파트도 살고 뭐 직장 주변에 살고. 그러나 이제 60세 퇴직을 하면은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뭐 자유라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데를 찾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하고 뭐 재능 기부도 하고. 그럴 때 어떤 집을 질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집을 짓고 어떤 정원 지금은 우리가 2만 8천 불인가 되는데 3만 불이 넘어가면은 인구의 80%가 단독주택에 살게 돼요. 그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도 곧 이 아파트가 다 사라진다고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산속에서 뭐 들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살게 된다고 곧 3만 불이 되죠. 세계적인 그 통계치가 3만 불이 되면은 목조주택을 짓고 산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목조주택을 돌아간다는 건 다시 한옥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에? 우리 주거문은 한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그러면 그 한옥을 짓고 집만 떨렁 질 거예요? 주변에 정원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이 과목을 개설한 거라고. 어떤 정원을 가질 것인지. 지금은 아직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잣집 아들도 있지만은 단독주택에 거기 정원을 갖는 그런 그 주거를 갖기가 거의 뭐 99%가 힘들어요.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앞으로 30년간을 퇴직해서 사는 집을 마련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금은 60세까지 꿈을 꾸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원을 꾸미는 게 의원이라고 그랬죠. 의원이란 말이야. 의원. 마음속으로 집을 이제 마음속으로 진 거니까 졌다 부셨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라고요. 의원.
마음속에 정원을 꾸미는 게 의원이야. 그래서 조선 성비들이 의원기가 많아요. 응? 선비들은 좀 가난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짓지는 만들지는 못하고 의원기를 내가 이런 정원을 만들고 싶다 하는 의원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원기를 써보라고. 60대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60대 퇴직해서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이런 의원기에 아름다운 부인과 자식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의원기를 준비를 해라고. 그러니까 의원기니까 집을 졌다 부셨다는 힘들지만은 글을 쓰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몇 번이고 뜯어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의원기를 이 시간에 써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의 목표인데, 그 의원기를 뭐 잘 썼다고 A학점 주고 못 썼다고 그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의원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의원기를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의원기를 써서 12월 28일 날 다음 주까지 레포트를 내란 말이야. 뭐 많이 써봐야 나도 읽어보기 골치 아프니까 3장 정도. 내가 앞으로 이런 집을 이제 내가 해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세계 정원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동서양 정원을 다 보여줬잖아요. 왕이 사는, 황제가 사는 궁원부터 시작해서 별, 프랑스, 세계 동서양을 다 보여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향의 걸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자료는 충분해. 이제 내가 베르사유 궁 같은 궁원을 원하는지, 백악관 같은 궁 원하는지, 무슨 소사형 같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렴풋이 지금 알겠죠? 무슨 정원을 꾸며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능력에 맞게 갖고 싶은 정원을 글로 써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포트로 제출을 해요. 레포트의 평점은 훌륭한 베르사유 궁을 갖고 싶다고 해서 예약점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은 조금 오바되게 써야죠. 너무나 평범한 거 쓰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왕도 될 수 있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총장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성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원을 가져야지. 그걸 써오라고. 그걸 써놓고 제출을 하고 그걸 평생 보관을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60대 넘어가지고 내가 20살 고려대학 다닐 때 이걸 꿈을 꿨는데 이루어지는구나. 너 이거 개꿈을 꿨구나. 내가 돈도 없는데 괜히 헛생각을 했구나. 이제 그거 나중에 판별이 되는 거고. 그러나 글로 쓴 거기 때문에 자꾸 수정 보완해. 해외 여행도 가서 보고 뭣도 보고 해서 책도 읽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초보를 의원기로 쓴 셈이죠. 제출해놓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인터넷 저장을 할 수 있죠. 노트북에 해놓고 60세 넘어서 꺼내서 보라고. 개꿈을 꿨는지 실현 가능한 꿈을 꿨는지 판별이 나겠죠. 12월 28일까지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계 정원문화, 세계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상향을 지상에 실천하려고 했는가? 에덴의 동산인가, 극락정통가, 신선성계를 만들었는가, 무슨 이 대동사회를 만들고자 했는가, 뭔가 민족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이상향을 다 꿈꾸게 돼.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은 이상사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꿈을 꾼다고. 꿈을 꾸면은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세계 정원문화를 소개를 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의원을 글로 써서 제출을 하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역시 8문제에서 5문제 쓰는 걸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고,